네, 이어서 뉴스이트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한 지상파 드라마의 인기로 촬영 장소인 포항시 관광 명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SBS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종영했습니다. 네. 또한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의 OTT 플랫폼에서도 상위권의 자리를 잡으면서 K-드라마 팬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포항시가 제작 지원한 드라마인데요. 네. 주인공들의 데이트 장소로 노출된 포항 관광지가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있는데 네. 포항에 이제 어떤 장소들이 소개가 됐죠? 네, 8화에서는 송도 송림 테마 거리를, 11화에서는 이가리닷 전망대와 연호랑 세오녀 테마공원을 배경으로 주요 장면이 촬영돼서 네. 아름다운 동해를 배경으로 한 포항의 명품 경관이 덩달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기에 발맞춰 포항시는 드라마 메이킹 영상과 촬영지 소개 영상을 연계한 기획 영상을 배포를 하고 촬영지 여행 코스도 제작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촬영지에는 포토존과 안내판도 설치하며 드라마 이런과 비슷하게 나의 완벽한 포항 여행을 테마로 한 투어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또 익숙한 곳들이 나오니까 또 포항 시민으로서 반갑기도 하고 네. 더 집중해서 또 어떤 곳이 나올까 보게 되던데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드라마와 비슷하게 나의 완벽한 포항 여행으로 이제 여행 테마 프로그램을 지었는데 예전부터 근데 이 포항은 좀 드라마 덕을 많이 봐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포항은 동백꽃 필 무렵과 갯말 차차차 인기에 힘입어서 다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룡표 일본인 가옥거리가 나오고 또 청하 공진시장 등이 네. 나오고 있었는데 이곳에 국내 방문객이 폭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어서 이번에 나의 완벽한 비서마저 성공을 하면서 K-드라마로 인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네. 박상진 포항시 관광 컨벤션 도시추진 본부장은 포항이 K-드라마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아름다운 포항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50만에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 네. 드라마 유치나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자체라서 오. 경쟁력이 좀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드라마의 성지 포항으로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2022년 9월에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인명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책임자들에게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죠.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 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또한 참사가 아파트 관리자 4명에게는 공소 제기 법률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예. 사고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지난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나갔던 주민 8명과 네.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었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5호 저수지와 진전 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자 4명 역시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의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넘어섰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하는 등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난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판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수지 관리자 또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포항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를 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포항시가 구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 조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6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사용한 물품 4,500여 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업 폐기물로 처분한 사실, 이게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내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을 반출을 할 때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 이하만 충족하면 별도의 방사성 농도 분석이나 원안위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외부의 산업 폐기물로 폐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내부에서 사용된 물품일 경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 처분을 위해서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이 또한 역시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수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명기구나 축전지 등을 폐기물품 표면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 측정만으로 이미 처분을 했고 네. 그 규모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4,569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물품의 표면 오염도가 낮아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표면 오염도 기준은 운반 과정에서 방사선 방어를 위한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 여부나 자체 처분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즉 표면 오염도가 낮다고 해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네.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한수원에 앞으로 방사성 관리구역 폐기물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원안위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소식인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호소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시장은 지난 11일 날 호소문을 통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공세 등으로 인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더해지면서 철강업계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에 대응할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즉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또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응원하고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시장은 포항뿐만이 아니라 광양과 당진, 인천 등 타 철강 도시와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철강 관세는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철강 산업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공동 대응 요구에 따라서 국내 철강 총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또 전남의 광양시, 충남 당진시가 즉각 행동에 나섰네요. 네, 이 세 도시가 철강 총 생산량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철강을 그렇죠. 생산하는 곳이 이 세 도시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 부시장은 지난 1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이날 세 개 도시는 철강산업 현황과 피해 상황 등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들 도시가 이제 모두 이렇게 나선 걸 보면 국내 철강 경기가 정말 좋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네, 국내 철강 업계를 잠시 돌아보면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중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 네. 또 또 일본의 경우 엔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 겹치면서 수년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더 안 좋은 소식이죠. 미국의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으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는 포항, 광양 당지는 대규모 실직, 고용 불안, 상권 침체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이 붕괴할 것이라는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새 도시가 발표한 건의문,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공동건의문 채택을 통해 새 도시는 가장 시급한 긴급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철강은 모든 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소재이며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네. 국내 철강 산업을 이끄는 포항, 광양, 당진시가 머리를 맞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강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식도 준비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리 좀 좋지 않은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난해 전기차 시장 캐즘 여파로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재고 소진과 신규 OEM 수주 확대 등으로 올해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경영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1,103억 원, 네. 영업 솜씨는 3,145억 원을 집계됐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7.2%나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것인데요. 네. 에코프로는 상장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자회사들의 연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826억 원을 인식한 영향으로 4분기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비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에코프로는 올 상반기부터 전방 산업이 회복되며 1분기부터는 판매량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객사 재고 소진과 주요 자동차 OEM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사업 체질 개선, 올해 준공되는 헝가리 공장을 통한 유럽 내 신규 고객 확보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에코프로는 지난해 4분기 6,159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30년 만기 영구 교환 사채와 신존 자본 증권 발행에 이어 유상증자 청약 흥행 성공으로 대규모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송호중 에코프로 대표는 니켈 등 광물 자원 확보와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설립을 통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며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김장호 에코프로 BM 경영대표도 올해 주요 OEM의 전기차 재고 소진 및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판매 물량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정비 감소 및 원가 절감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